진도를 빨리 나간다고 해서 그림이 빨리 좋아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림을 빨리 잘 그리고 싶으시면 초반에 과정을 제대로 배우셔서 천천히 진행하시는 거를 정말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더그림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연필을 이용해서 색감의 단계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통 연필 그림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연습하시는 게 선연습이고요. 그 다음이 색 단계, 색을 깔아내는 부분에 대한 연습일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정확한 방식으로 쉽고 멋진 색 단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5단계 정도로 나눠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형태를 한번 잡아보고요. 박스의 형태를 하나 그려주시고요. 이 단계를 한번 나눠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색 단계에서는 색의 진하기를 차이를 주면서 힘 조절과 선의 강약 조절을 연습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점점 진해지는 색상의 단계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번 정도의 색감을 가지고 2번에서 5번까지 전체 색감을 한번 진행을 해 주시고요. 순차적으로 단계를 진하게 높여 나가는 표현 방식으로 진행을 해 볼게요. 색을 표현하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선 연습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선이 촘촘하게 연결이 되고 메꿔지면 그게 바로 색이 되기 때문에 색을 표현하는 과정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어요. 오히려 수많은 선을 그으면서 선에 대한 연습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긴 선을 이용해서 내가 칠하고자 하는 면적을 최대한 한 선을 이용해서 길게 쭉쭉 그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일단은 내가 칠하고자 하는 부분이 면적을 벗어나지 않도록 선을 가로 세로 방향을 바꿔가면서 색을 깔아 주시면 좋겠죠. 아주 연한 색상이죠. 2번 정도의 색상으로 2번에서 5번까지의 색 단계를 한 톤으로 연결을 시켜줬어요. 자, 그 다음은 3번부터 5번까지를 한 톤으로 색감을 연결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연필에 힘을 줘서 자연스럽게 색을 올려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가장 밝은 단계는 처음에는 남겨뒀고요. 그 다음에 2번 색으로 전체를 깔고 다시 2번보다 조금 더 진한 3번 정도, 3번 색감의 힘으로 전체를 한번 깔아줬어요. 같은 방식으로 이제 4번에서 5번까지를 다시 한 번에 진행을 해주시고요. 최종적으로 5번의 색감을 강조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말로 할 때는 굉장히 쉽죠. 그 다음에 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과정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그림을 처음 하시는 분들의 가장 공통적인 사항은 연필을 뾰족하게 절대 깎지 않아요. 연필을 쓰다 보면 연필 심의 끝이 이렇게 약간 뭉툭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뭉툭해진 연필, 사실 이 영상에서 보여지는 연필도 그렇게 뭉툭한 편은 아닌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연필 심을 사용하면은 뾰족하게 깎든지 뾰족하게 깎아진 연필로 교체를 하는 편이에요. 다른 연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이게 뾰족하게 깎여진 연필 심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어떤 연필을 사용했을 때 더 가늘고 촘촘한 선이 잘 나올까요? 제가 연필을 뾰족하게 깎는 거를 설명을 해드리고 왜 연필을 뾰족하게 깎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이미 뭉툭해진 연필을 가지고 그림을 계속 진행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촘촘하고 밀도 있는 색감의 표현이 어려울 뿐더러 그런 표현이 제대로 안 나오면 그림 진행, 이 단순한 색 단계조차도 고른 색감으로 표현을 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당부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모든 그림의 표현은 연필 한 자루로 시작해서 끝난다고 생각해도 무방한데요.
연필심이 뾰족하지 않으면 가늘고 섬세한 선에 밀도 있는 표현을 만들어내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연필은 꼭 자주자주 깎아 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림을 진행할 때 최소 대여섯 자루 정도의 연필을 깎아 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날이 무뎌지면 바로바로 연필을 교체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꼭 명심해 주세요. 그림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보니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이 색단계, 선연습, 이거를 꼭 해야 되나? 이거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라는 질문도 사실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이게 꼭 필요한 과정이기는 해요. 그림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 이 과정이 정말 나에게 어떠한 유익함이 있을지에 대한 의심을 해요. 그 의심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과정이 너무 쉬워 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색을 표현하는 과정이 굉장히 누가 봐도 어렵게 진행이 된다면 그런 말씀을 아마도 안 하실 텐데, 색을 까는 과정을 시범을 보여드리면은 너무 쉬워 보이니까 이걸 돈 주고 배워야 되나? 내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이걸 하고 있어야 되나? 이러한 되게 고민과 의심을 많이 하세요.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이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 과정을 불필요한 과정으로 생각하시고 빠르게 진도를 넘어가기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빠르게 진도를 넘어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림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배우시는 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너무 제 고집대로 수업을 진행을 한다고 해서 그게 또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 나하고 안 맞으면 제가 하는 말을 결국에는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려서 기본기에 대한 연습을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다음 과정으로 빠르게 넘어갑니다. 확실한 거는 연습이 충분히 안 되고 넘어가신 분들은 그만큼 넘어가는 과정이 어렵고, 어렵다는 건 그림에 대한 표현이 제대로 안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행위 자체가 전혀 즐겁지가 않은 거죠. 어렵기만 하고 선생님이 하는 거를 봐도 너무 쉬워 보이는데 막상 내 손으로 하려니까 진행이 안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다음 과정이 진행이 되냐면, 나는 그림에 소질이 없다라고 이제 스스로 단정 짓고 그림을 포기하게 되는 순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림을 시작을 해서 포기하는 과정의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그림을 처음 배우고 시작하시는 분들의 성향이 딱 두 부류예요. 정말 알려드리는 대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천천히 한 단계 한 단계를 어떻게든 해내시는 분들, 그 과정을 조금은 빠르게 넘어가려고 하시는 분들, 그 두 가지의 성향으로 대부분 나눠지는데, 결국엔 초반에 약간 더디게 나가는 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그림을 빠르고 쉽게 잘 그릴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진도를 빨리 나간다고 해서 그림이 빨리 좋아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림을 빨리 잘 그리고 싶으시면 초반에 과정을 제대로 배우셔서 천천히 진행하시는 거를 정말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이 전 단계, 혼자 그리는 연필 그림, 선 쓰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꼭 시청을 하셔야 됩니다. 선 쓰는 방법에 대한 영상에서 정말 선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핵심을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보신 분들이 이 과정을 보셔야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다시 이렇게 뾰족한 연필로 교체를 해 주시고요. 참 저는 요 둥근 타입의 연필 깍지를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이게 연필을 굉장히 잘 잡아 주고요. 빡빡해서 연필을 딱 꽂았을 때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연필 잡는 방법에 대한 부분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연필의 전체 길이의 중간 정도를 엄지하고 검지를 이용해서
가볍게 잡아주거든요. 엄지하고 검지로 가볍게 잡아주고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감싸주시면 돼요. 그래서 손가락의 위치는 보통 엄지손가락이 항상 위쪽으로 올라오는 그립으로 잡아주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뭐 연필 잡는 방법은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가장 일반적으로 연필을 잡고 이젤에 세워서 그림을 세워 놓고 그리실 때 가장 편한 연필 파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으로 연필을 누르는 듯한, 엄지로 연필을 눌러서 연필 끝에 힘을 줘서 표현을 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어둠을 표현할 때는 어느 정도의 힘을 조금은 올려주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절대 과할 정도로 힘을 많이 주게 되면 종이가 그만큼 데미지를 많이 입기 때문에 너무 과한 힘을 주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진한 색상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 선을 쌓아 주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왜 이렇게 진한 색이 안 나오죠?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좀 힘이 약한가 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힘하고 절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연필이 부러질 정도의 힘이 절대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단지 내가 진한 색을 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진하게 색을 칠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원인을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시거든요. 그냥 내가 연필색을 진하게 칠하면 되는 거예요. 진하게 칠하는 게 안 된다. 그럼 진해질 때까지 칠하시면 됩니다. 되게 단순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진해질 때까지 칠해도 연필색이 나는 이렇게 촘촘하게 안 들어간다. 연필을 뾰족하게 깎아주세요. 되게 단순한 몇 가지만 지켜주시면 진하고 촘촘한 색감을 누구나 다 표현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가장 밝음 단계 표현만 남았는데요. 밝음 단계에서는 연필을 조금 더 길게 잡고요. 선을 쓰시면 그만큼 선에 힘이 덜 들어가게 돼요. 거의 연필 무게 정도로만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밝은 부분에서 밀도 있는 색감 표현을 해 주시려면 최대한 힘을 빼 주시고 힘을 뺀 만큼 더 여러 번 선을 움직이셔서 종이 결에 빈틈을 촘촘하게 메꿔 주셔야 됩니다. 자, 굉장히 간단한 표현이지만 이 표현이 제대로 연습이 되지 않는다면 이거보다 어려운 과정은 당연히 쉽게 그려내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간단한 과정이더라도 이 과정이 정말 내가 표현하는 데는 쉽다라는 정도의 느낌까지 연습이 된다라면 이보다 어려운 과정들도 훨씬 더 쉽게 그려내실 수가 있겠죠. 선을 잘 쓰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올바른 선쓰기의 방법을 이용해서 선에 대한 표현을 가지고 색을 표현해내는 방식, 이게 소묘에서 가장 기초적인 과정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연필 소묘에 금손이 되시는 날까지 제가 지속적인 노하우와 그림 그리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시고요. 그림에 대한 반복적인 연습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도 연필 표현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를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